사실 또 우리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신영복 깊이 읽기가 2007년인가 있었죠. 아, 네네네. 2007년인가 깊이 읽기가 있었는데 그 깊이 읽기란 게 이제 선생님을 주제로 해서 그때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12분의 이제 각계 인사들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했었어요. 이문학회 그 익선동에서. 근데 거의 빠지지 않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야, 어떻게 저렇게 올 수가 있을까? 이런 느낌이 받았는데 그때 어때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어? 글쎄요. 여기 이제 변방이잖아요. 변방인데 제가 그 센터로 서울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대관령을 넘지 못했으니까 평생. 근데 선생님을 알고 나서 센터의 사람들도 알게 되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얻게 됐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도 정말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여러 나무님들을 바로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죠. 뭐 선생님을 더 알고 싶은 것도 있지만 깊이 읽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이제 사람을 더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했던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야, 그 변방이란 개념을 맞아 그때도 많이 썼어. 아, 그런가요? 그치? 맞아.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컴플렉스가 없어요. 아, 네. 변방 컴플렉스는 없어. 우리 그럼 선생님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맞아, 맞아. 네네. 우리 유 선생 그런 게 없었고. 서울에 거처가 없는 관계로 서울을 생각할 일이 없어. 근데 그 신영복 깊이 읽기 12분 초대 그 교수들이 있는데 왜 우리 영묵 형님이 빠졌지? 저는 그때 아마 영문연가 했었어요. 없었어요. 영문연. 아예 우리나라에 없으셔가지고. 계셨으면 아마. 그 전에 이제 바이칼 이제 가고, 그게 이제 정년, 2006년, 7년. 맞아요. 정년 이후인 것 같아요. 네, 이후에. 뭐 김동춘 선생님, 조희연 선생님 이렇게 성공회대 교수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대학원 수업으로 이제 함께 읽기.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하고 있죠. 저는. 지금은 강의하시고. 신영복 선생님 깊이를 이제 연구했던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영역별로 읽기죠. 어떻게 보면. 영역별로요? 그러니까 변방 개념, 소수자 개념, 이렇게 중국계 이제 파이브동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사회학 개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사회변혁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다음에 하고. 서해 서도. 서도에 관련해서 이동국 학예사라고 이제 그분도 오시고. 근데 저는 뭐 몇 번 빠졌던 것 같아. 근데 거의 빠진 적이 굉장히 없고. 서도론을 잘 쓰셨죠. 맞습니다. 그럼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나중에 평전 쓸 때 서도를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고분 그 맞아요. 네. 맞아요. 아까 우리 저 스티브 잡스에 꼽혀가지고 우리 영묵 형님 소개할 때 그거 뺐다. 뭐요? 신영복 평전 저자. 공저자 그것만 할 사람은 압니다.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자막으로. 이거 빠졌어. 죄송합니다. 자꾸 변방으로 가지 마시고 본방에. 맞아. 이거 가만 저를 이렇게 초대해놓고 오늘 이렇게 너무 아니 제가 오늘 딱 뵀는데 테리우스 같으신 거예요. 머리도 이런 식으로 옷도 너무 영하게 입으시고. 글쎄 말이야 좀 신경을 많이 썼네. 오늘 신경 많이 쓰셨어요. 헤어도 모처럼 가지런하신데요. 네. 그 전에 약간 팝스타였거든요. 그 말이야. 저희 아내가 또 신경 많이 쓰셨고. 테리우스 G 그레체스터까지 나오고. 저희 아들이 또 이렇게 협찬해 주셨고. 화사하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막 해주고 이런 거를 좀 강릉 사투리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맙다라는 거를. 그 기분 좋고 말이지 뭐 이런 거. 그러면 뭐 강릉 사투리로 한번. 뭐 계란이라. 아니 여기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쪽을 물어봤어요. 강릉생이니까 벌써 몇 년 되셨는데 계락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대박이요? 아니 남새스럽지도 않아요. 뭔 교수란 양반이. 어머니가 강릉 사투리. 저 앞에 우리 어머니 계시네요.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어머니가 강릉 사투리에 말하자면 달인이셨죠. 달인이셨죠. 사투리 대회. 못지않게 잘. 아니 근데 그 표현 좀 해봐. 그럼 뭐. 어머니 내가 이 텔레비에 나오지 않는가? 요 보게. 야, 나 참 이분 그래 어머니 하여튼 우리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사실 그 바리바리 싸 주셨던 거 이런 것들도 어머니께서 다 싸 주셨고요. 저희 어머니가 후덕하셨어. 우리 동네에서 항상 어렸을 때 똑같은 것도 이렇게 저보고 돌리라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의 어떤
아 여기 뭐이 남새스럽다 야. 어머니 야. 잠깐 모셨대요. 예, 예, 어머니, 예. 아 예 어머니가 어머니, 보시면 좋아할 거예요. 어머니, 예, 예. 그럴까요? 그래도 될까요? 네. 아이고 그래, 우리 그래. 어머니가 보시면서 웃고 계시네요. 예. 사실은 이분이 예. 그렇게 많이 눈물 싸주셨어요. 뱃속이셔가지고. 그래, 그래. TV 네. 한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니, 싸주셨어요. 너무 닮으셨어요. 네. 어머니 네, 아, 네. 참 후덕하셨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교수님. 저는 요 어머니 요 당시가 이제 팔순잔치였는데 아. 그 이후에 어머니 얼굴을 좀 가끔씩 이렇게 쓰다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봐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큰 회한이 없어요. 어머니 웃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머님 얼굴들 자주 이렇게 쓰다듬고 터치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딱 문 여기 네. 촬영하러 딱 들어오는데 어머님 딱 사진 보니까 음. 어머니 여기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이 뭐였지? 그 저 강냉이 이렇게 해가지고 밥하고 밥같이 이렇게. 아이고 뭐 그걸 뭐라고 부르던데? 몇 아니 강릉식으로 옥수수. 네네네. 옥수수하고 네, 옥수수밥. 네, 옥수수밥. 네네네. 옥수수밥. 그거 한번 먹어가지고 아주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고 고유한 아주 어떤 늘 음식 웃으시고. 문화가 있죠, 강릉만에. 네네. 아주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어머니 많이 닮으셨네. 어? 우리 어머니. 유 선생. 아니 우리 그 저 어머니. 사람 챙기는 것도 그렇고. 아, 네. 우리 어머니 같은 뜻을 잘 받들고 정말 평생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또 이 터를 어떻든 지켜주셨고 그래서 어머니 뜻을 이제 앞으로 이어받는 것이 저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여기 혹시 그 이승혁 선생도 여기 물론 여러 번 있죠. 왔었죠. 네, 여러 번 여기 오셨었죠. 네, 우리 선배님 오셨었죠. 더불어숲을 만들었던 이승혁 선생. 네, 네. 저는 이승혁 선생하고 온 건 아니고 따로 왔는데 이승혁 선생님이 이제 여기 얘기를 많이 했었지. 아, 네, 네. 연당집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때는 여기는 어머니만 사시고 이제 우리 유 네, 선생은 네, 네. 저 강릉 시내에서 네, 네, 사셨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강릉에서는 유성기 모르면 간첩이지. 아이고 무슨 말씀하세요? 간첩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요즘 이 시절이 하수술한데 그런 말씀 그런가? 하시고 그럴 정도로 아주 대인관계 출중하시고 시민사회단체 활동 열심히 하시고 하는 그런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나는. 그런데 이게 참 세상이 이러다 보니 이게 참 뭐 우리 그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안타깝긴 한데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라도 우리 저 강릉 지역에서 이걸 보시는 분 중에 유성기 선생과 뭘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령 선생님께도 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우령 선생님 말씀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건 뭐 앞으로 또 기회가 기회 있을 있으면 텐데. 네, 나가요. 진도 나가죠. 일단 그 본인에 좀 충실해 주시고. 네네. 이게 제 문제예요. 걱정까지 막 하셔 지금. 왜냐하면 어떤 오지랖, 어떤 썰렁한 오지랖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썰렁한 분위기나 이런 것들 못 참고 좀 뭔가 소외되고 이렇게 저기 이렇게 계신 분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디 식당에 가도 저기 혼자서 이렇게 밥 먹고 있는 분 계시면 막 옆에 가서 이렇게 같이 먹고 싶고 그런 거 있죠. 근데 이게 근데 그거는 저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어쨌든 자 그 선생님이 강원도 그때 그 만해상 말고는 오신 적이 없나? 있죠. 강릉이에요? 강릉 여러 번 지역에. 있죠. 한국민문화사랑 기념관도 오셨죠. 그렇지. 그거 이제 변방을 찾았을 때 이제 인터뷰인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하여튼 그거 말고도 2006년도에 2006년도 저희가 이제 소풍을 자주 갔잖아요. 가끔씩. 예. 그때 이제 강릉 옥계에 자연 속으로라고 하는 캠프장이 있어서 거기 오셔가지고 공도 같이 차고 그때는 선생님 좀 젊으셨으니까 이제 소풍을 몇 번 왔었고 2006년도에는 그때 이제 김성수 열사라고 우리 강릉 지역에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희생되신 분이 계신데 20주년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선생님을 또 모셨어요. 여기 초대를 했구나. 네네, 선생님 초대해서 이제 관동대학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그 강연회를 했었었죠. 관동대학에서. 네네네. 김성수 열사 20주년. 네네네. 그리고 선생님은 한 번 더 오셨죠? 2011년인가 이제 선생님 퇴임하시고 막 선생님께서 그 강릉 이제 전주 뭐 강릉 몇 군데 전국으로 이렇게 도셨던 때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토크 콘서트지. 강릉 단오문화관에서 선생님 모시고 단오문화관. 했던 저는 제주도에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랬었죠. 이제 그 사이에 선생님 정년 퇴임하시면서 꿈이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이야기 회자 됐었죠. 갤로퍼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차종까지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게 사실 허락되지 않았어요. 글쎄 말이에요. 계속 뭐 여기저기 모시기도 하고 또
책 쓰시고 하시느라고 2009년도에요. 그 2009년도에 제가 오늘 그 옛 메일을 찾아보니까 2009년도였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강릉에 오셔서 모처럼 뭐 이렇게 잘 쉬고 간다라는 이렇게 그 메일도 주셨었고. 아, 이메일을? 네네네. 아.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메일 소통을 많이 하셨지? 네네네. 이메일 보내면 꼭 답장해 주시고. 네네네. 그랬다고 해. 나는 안 보냈지만. 선교장에서 하룻밤 주무셨고. 선교장 주무신 게 그게 언제예요? 거기 그때예요. 그래서. 뭐 그때라는 게. 또 콘서트 전국 순회. 아, 톡 콘서트 때 선교장 주무신 거야? 아니요, 그 전에 한 번 또 오셨었어요. 조용하게 오셔가지고 모처럼 쉬셨다고 개별적으로. 하시면서. 네네. 선교장은 그 강릉의 유명한 네. 옛집입니다. 네네네. 예, 그 선교장에서 주무셨고. 제가 몇 분 이제 지인들하고 찾아뵙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몇 분 모셔서 선교장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했던 기억도 있고 그때 선생님께서 그 박영서 박가 선배님 정선에 계실 때 이제 제가 선생님을 그 정선 아우라지까지 이제 모시고 갔고 이제 정선에 계시다가 이제 울산으로 울진으로 또 가셨고 선수란 선배님한테 서순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모셨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건 에피소드 때 얘기할까요? 그 과정에서 아니, 괜찮지. 생각나는 그 안전벨트를 옆에 있는 그 제가 뭐 차가 이렇게 구식이라서 안전벨트가 또 당시에 이렇게 고장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안전벨트를 많이 잡았어요. 이게 착용을 안 하고. 단속. 그래서 국도를 그랬구나. 한참 가야 되는데 선생님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경포 호수, 저기 그 경포 해수욕장에 가서 둘이서 이제 그네도 타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다가 이제 올라가셨는데 가시면서 좀 피곤하셨는데 좀 이게 조시더라고요. 근데 이 고장난 그 안전벨트를 한 손으로 이렇게 주무시고 제가 이렇게 손을 쥐고 네, 그게 또 단속될까봐 또 저한테 또 저거 되지 않을까 배려를 싶어서 그때 항상 그런 게 선생님 생각하면 그때 기억이 나요. 죄송하고 너무 주무실 때도 긴장을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선생님 네. 너무 그냥 죄송하고 그런 거 있죠. 감옥의 오랜 경험 때문일 수도 있어요.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 놓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이 좀 죄송하고 그만큼 그거 선생님이 고쳤죠 이제. 차를 바꿨지? 그만큼 선생님이 그 우리 이 선생을 되게 이뻐하고 이렇게 편안해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큰 혜택을 받은 거지 뭐 그런 지우를 입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5년 아까 말씀드렸던 만해상을 받으시고 이쪽으로 강릉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여름이라서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그 요트를 하나 빌렸어요. 그때 선크루즈 정동진 거기서 그 리조트에서 경포 앞바다에 그 요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아주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오는 시간이었는데 선생님하고 이제 더스 트리오도 오셨고 이제 몇 분 사진에도 있습니다만은 오셔가지고 요트를 타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 밤 그 어떤 풍경 정한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선생님 아마 그때 요트 처음 타보셨을 거예요. 그거 지금은 이제 상업화 돼갖고 노선이 생겼다며요. 안목에서. 그렇게 되나요? 그래요? 이때 요즘 연락하면 신영복 선생 코스를 탈수 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죠. 2015년이었죠 그때가. 그러니까 이쪽 그 강릉하고는 진짜 인연이 많으시네. 선생님. 네. 그게 다 이제 상당 부분은 우리 유손기 선생과의 인연이 이어져서 그 역시 전에도 사람과 사람이 이어진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 2년 전에도 이제 강릉 단오를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나무야를 쓰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승혁 선배님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강릉 단오제도 취재하러 오셨었고 보러 오셨었고. 선생님이 네네네. 허균 헌안스러운 그 허균 관련한 그때 이제 사천에도 왔다 가셨고 그러면서 이제 난설엄 무덤 그 초월 이천도 찾아가시고 하는 그 글이 지금도 있죠. 그럼요. 네네. 그럼요. 그 뭐 얘기 나온 김에 그게 이제 변방을 찾아서인데 아니 고전에. 고전에 나무야가 있었죠. 그렇죠. 나무야 다른 있고 네네. 그 변방을 찾아서 연재하실 때 사실은 그 변방을 찾아서가 더 건강이 좋았었다라면 더 많이 했을 텐데 네. 그때 강릉편 그 강릉편에 우리 유 선생님이 신영목 선생님과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인터뷰어가 신영복, 인터뷰이가 우리 유선기하고 김성남. 좀 대단한 거야. 그 선생님이 질문을 하더구만. 그 여기가 또 막 답을 하고. 사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또 종합해서 이렇게 그 갈무리를 다 하셨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군요. 네, 그럼요. 선생님 미리 연습했어요? 철저하신 분이었고 아니요, 뭐 그런 건 연습을 안 아니었고 하셨죠? 당시에 이제 네. 거기 현장에서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러한 취지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분 계시면 함께 하자고 해서 김성남 선배님하고 나가서 그 일대를 돌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선생님께서 너무 잘 사실은 갈무리 하셔서 그렇게 나왔던 그게 거죠. 그러면 거기서 좀 가닥을 잡아주셔야 될 게 네네네. 그 기념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허경 갖고 또 논문을 쓰셨으니까 아, 네. 그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요? 논문 쓴 거는 한참 이후의 일이고요. 2006년에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 이제 기념관 현판 글씨? 네네, 현판 글씨 기념관 글씨 2000 몇 년? 2006년에 6년. 네네. 그때 2007년에 이제 개관을 했으니까 2006년 말쯤에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공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글씨라고 하면 언제나 오케이였었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었죠. 미리. 이따가 저희가 한번 들려볼 겁니다. 네. 예, 일찍 그것을 영상으로.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선생님을 많이 이렇게 많은 글을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그 인구 대비해서 강릉이 선생님 글씨가 가장 많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런 통계도 있어요? 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뇌피셜입니다. 선생님 변방으로 하나 있긴 있네. 네, 변방으로 내려오실 때는 항상 글씨를 품에 안고 오셨거든요. 그럼요. 누구한테 그리고, 가실 때 그걸 네, 늘 그걸 또 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잘 활용을 하라고 나눠주라고 하셨었고, 맞아요. 제가 독점한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선생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글 한두 점씩 가지고 오셨고,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그 신세를 짐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본인이 어떤 원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뭐 그거야. 항상 이렇게 봉투를 뭐 이렇게 뭐 기십만 원씩 이렇게 항상 남겨두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잊고 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항상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봉투를 두고 또 가시고 제가 뭐 그 얘기는 진짜 해야 돼. 돈을 잘 못 벌어서 그래. 그런가 봐요. 선생님께서 뭐 그런 걸 아셨는지 또 글씨도 그렇게 글씨는 보는 데서 주시고 그렇죠. 저는 남겨놓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난 그거 알고 전에 옛날에 들었잖아. 얘기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최근에 보는데 좀 이야기는 다릅니다만 무의당 장일수 선생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우리 장 선생님도 그러셨더구만. 힘드신데 어려운 제자들 가고 그러면 그 앞에서 주는 게 아니라 뭐 우물가 두레박 밑에다가 두신다든가 그러면 그 부인이 그 제자의 부인이 통곡을 하는 거야. 그거 보고 그 마음에 감사해가지고 그 비슷한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래도 참 그렇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마음이 담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인터뷰 대상자 잘 골랐네. 예. 그때 이제 작은 글씨 하나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20평 그때 아파트 이제 신혼살림 살고 있을 때였는데 선생님 오셔가지고 하늘이가 아주 어렸을 때였고 제가 뭐 둘째가 막 나왔었나 이렇게 너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아침을 이렇게 그 한살림 누룽지로 밖에 대접을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 괜찮다고 가시면서 그때 이제 그 글씨를 하나 주신 게 고인정이라고 하는 글씨인데 제가 아카이브 우리 신영복 선생님 아카이브에 들어가 보니까 한 작품도 없더라고요. 고인정. 옛사람의 정.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고여 있는 정, 뭐 어떤 그 오래된 정,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그거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날카로운 면도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됐던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3주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미산계곡에서 이제 저희 그 글씨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써주셨어요. 학교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울 삶이라고 하는 글씨 그것도 역시 많지 않은 것이죠. 한울 삶도 많지 않아요. 유가족 민주화운동 유가족 협의회 간판 글씨죠. 한울삶이라고 있어요. 네, 육아협 한울삶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주시면서 이제 우리 아이 이름이 또 한울이고
그 당시 이제 저희한테 3주년, 제가 회사를 시작한 지 작은 자영업이었지만 시작한 지 3년째였는데 꼬치꼬치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게 무슨 돈이 되는 일이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말씀드렸더니 이거 참 이게 뭐 크게 돈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하시면서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랬던 기억도 지금도 생생하죠. 기본적으로 네네. 선생님 경제학자고 네네네. 수치에도 굉장히 밝으시거든요, 트렌드에. 그래서 맞습니다. 유성기가 잘 돼야 될 텐데 네. 자기의 그래. 예측으로는 이게 쉽지 않아 맞아요, 보이는 건데 맞아요. 가니까 장도를 격려는 해주지만 걱정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 네트피아라고 제 회사 그 글씨도 써주셨죠. 그래서 네트피아 그 네네. 상호, 상호 그거 써주셨고. 써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한참 이제 선생님 뭐 무슨 마을 좀 써주세요. 단어와 관련한 글 써주세요. 허균헌한 사람 기념관 글 써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한 번은 이제 묻어서 제 친구가 그때 무슨 식당을 개업했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선기야, 또 선생님한테 글씨 한 점 이렇게 어떻게 부탁할 수 없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걸 말미에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딱 끊으시더라고요. 아주 엄중하게 그냥 원칙이 엄격하게 그렇지. 본인 스스로 그렇지. 그건 엄격하셨던 거죠. 의미가 네. 그렇게. 네네. 그랬던 그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 유성기 선생은 전에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이제 신용복 선생님의 글씨를 좀 이렇게 많이 모아서 개인적으로는 컬렉션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이런 건물 전시관으로 할 생각도 있었는데. 아, 네. 글쎄 말이야. 네, 여기 지금 서삼독도 있잖아요. 서삼독. 이게 선생님 여기 다녀가신 걸 독서는 3번 하는 거라고 이제 거죠. 그래서 처음엔 텍스트를 읽고 두 번째는 필자를 이해하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다. 이 서삼독 글씨. 근데 대략 이런 그 컬렉션이 될 정도로 또 그 이후에도 뭐 이렇게 수집을 많이 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수집도 뭐 그 운이 좋게 몇 점은 할 수가 있었고 그 집중무곤이라고 하는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집중무곤 맹자에 나오죠. 맹자에 나오는 구절인데 선생님의 유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이 풍부하신 그런 면과 아울러서 또 하나는 그런 엄격함들 우리 춘풍 추상에서 보듯이 그 추상 같은 또 춘풍 같은 그런 면과 추상 같은 엄격함이 함께 계셨던 그런 매력적인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컬렉션은 또 언제 여는 거예요? 선생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2018년인가요? 제가 예. 선생님 돌아가신 3주년 때 강릉에서 선생님 전시회를 전시회를 한번 했었죠. 했죠. 네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또 도움도 좀 주시고 해서 했었었고 그때 이제 영인분도 다 가져와가지고 그때 상공에서 그때 이제 좀 규모 있게 했었었는데 이제 저희 강릉에 있는 것들을 쫙 모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모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다 같이 전시를 했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고인정이나 이런 그 좀 희귀본도 있고 또 뭐 집중무곤 같은 그런 아주 그 힘 있는 글씨 초창기 글씨가 있더라고요. 초창기 글씨가 네, 선생님이 네, 좀 그 풍성하죠. 네, 글씨가 네. 좀 이렇게 두툼하고 굉장히 힘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뭐 이 공간 여기 선생님 머물렀던 공간이니까 이 공간을 한번 꾸며볼까. 여기 또 우사로 아버님께서 쓰셨던 우사가 있어요. 우사. 우이라고 하는 또 선생님 코에 또 걸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좀 리모델링을 해볼까. 뭐 이런 고민들을 그런 하고 생각도 있고. 꽤 많은 운이 좋게 하여튼 선생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돈을 버는 재주가 없는 걸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실 때마다 이렇게 또 한두 점씩 주시고 해서 하여튼 저는 그걸 잘 간직하고 보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선생님 뜻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네.